BTN 불교 라디오 책 읽어주는 나무. 참불선언 선원장이신 각산 스님께서 쓰신 멈춤의 여행이란 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7번째 시간 다리 통증 해소부터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통증 해소. 조금 아픈 경우라면 바꾸지 말고 많이 아픈 경우에는 억지로 참으려고 하면 더 힘들어지니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고 자연스럽게 몸을 바꾸십시오. 수련하다 보면 몸이 저절로 좌선 자세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통증은 마음의 이치에 따라 쉽게 극복되기도 합니다.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것처럼 아무리 편안한 자세로 눕더라도 조금 있으면 몸을 또 움직여야 합니다. 다리 또한 아무리 바꾸어도 시간이 지나면 또 바꿔야 한다는 몸의 변덕스러움만 자각해도 다리 자세는 마음먹기에 따라 길들일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몸은 산매를 얻지 않고는 아무리 편한 자세를 취한다 해도 한 자세를 오래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5분, 10분, 20분씩 점차 움직이지 않고 좌선하겠다고 마음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1시간의 좌선에도 몸이 길들여질 것입니다. 이처럼 다리 통증은 스스로 적절히 자기에 맞게 대처하면 될 것입니다. 억지로 자세를 바꾸지 않으려는 마음 자체도 도리어 공부에 장애가 됨을 인지하고 중도를 잘 취하면 터득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 앉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몸도 마음도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마음을 두고 편하게 좌선에 임하십시오. 다리가 아프면 언제든지 바꾸면 되지 뭐. 미리 걱정할 필요 있나 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정진하다 보면 수행의 힘과 집중력이 향상되어 몸이 가벼워지는 경안각지를 얻게 됩니다. 경안각지는 7가지 깨달음의 토대가 되는 7각지 중 하나로 몸이 새털같이 가볍고 고요해지는 경지를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좌선 그 자체가 선의 희열을 음식으로 삼는다는 선열위식이 될 것입니다. 허리 통증과 좌골 신경통.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 현상은 평소에 익숙하지 못한 자세 때문에 근육이 경직되어 발생하는 일시적 현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근육이 이완되어 괜찮아지지만 신장과 관계된 부위의 허약함으로 발생한 병이라면 무리한 정력 낭비를 유의해야 하고 적절한 의학적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잘못된 좌선 자세와 지나친 좌선 수행으로 발생한 허리 통증과 좌골 신경통은 의술로서는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완전한 치유는 되지 않습니다. 수행 중 일어난 일은 수행으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수행 중 발생한 허리 통증은 대부분 청량골을 세운답시고 허리를 지나치게 세운 잘못된 좌선 자세의 결과이니
좌선 자세만 잘 잡으면 통증은 없어집니다. 방법은 앞에서와 같이 허리를 세우되 허리에 마음을 두지 말고 등판에만 마음을 두고 가슴을 활짝 펴고 청량골을 세운 후 등판을 가슴 쪽으로 살포시 밀어주는 좌선 자세를 취하면 됩니다. 이와 동시에 허리 강화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허리 강화 운동은 윗몸 일으키기와 등산이 가장 좋습니다. 그중 윗몸 일으키기가 좋은데 무리하지 말고 자기 근력에 맞는 횟수만 하면 됩니다. 윗몸 일으키기는 등을 바닥에 대지 말고 45도에서 일으키면 됩니다. 하루에 한 번 30초에서 1분만 투자해도 허리 통증이 몰라보게 줄어듭니다. 그렇게 하루에 2번 윗몸 일으키기를 하면 허리 근육이 강화되어 허리 통증에서 해방됩니다. 윗몸 일으키기의 횟수는 약간 힘들구나 할 정도면 됩니다. 절대로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하다 보면 저절로 횟수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등산도 허리 강화 운동으로 좋습니다. 특히 좌골신경통에 좋습니다. 좌골신경통은 백약이 무효입니다. 좌골신경통은 알아본 사람 아니면 모릅니다. 좌골신경통의 특약은 바른 자세와 등산뿐입니다. 등산은 15분에서 30분짜리 오르막길을 택해 허리에 묵직한 느낌이 올 정도와 온몸에 땀이 한 차례 쏟아질 정도의 속도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사흘만 등산해도 온몸에 노폐물이 배출되면서 활기가 샘솟고 허리 통증과 좌골신경통이 완화되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만약 등산이 여의치 못하면 108배 기호흡법을 해주면 효과가 탁월합니다. 남자는 15분 정도, 여성은 20분 정도로 해주면 효과가 탁월합니다. 이 책의 모든 기록은 철저히 경험에 입각한 것이지 그냥 어디서 보고 어설프게 옮긴 것이 아닙니다. 수행의 실제 상황은 책에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숲속의 수행승들은 여러 가지 실제 상황을 체험합니다. 책 속에 없는 실제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읽었고 시간이 다음 편은 또 5장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조금 시간이 애매해서 제가 중요한 부분 한 번만 다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명상 수행하실 때 중요한 부분 바로 호흡 명상이 있어서 명상을 어떻게 하는지 또 명상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지금 한번 간략하게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호흡에 익숙해지기. 가끔 호흡을 인식하는 것이 어렵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것은 숨이 없어서가 아니라 민감한 숨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숨을 인식하는 것이 어려워지면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점차 명확한 숨결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호흡에 유지하고 항상 호흡에 깨어 있으십시오. 수행을 통해 호흡에 익숙해지기 위해 몸과 마음을 이완하면서 모든 생각과 망상을 신경 쓰지 말고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생각에 얽혀도 지금은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오직 명상의 대상인 호흡에만 마음을 계속 유지할 때라고 떠올려야 합니다. 어떤 중요한 사항이 떠올랐을 때 보통의 경우라면 반드시 기억하거나 심사숙고해야 하는 것일지라도 수행 중에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아무 이익이 없는 공상으로 망상만 낳을 뿐입니다. 모든 생각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호흡 관찰은 반복 훈련이다. 호흡 관찰은 끊임없는 반복 훈련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영웅적 정신이 필요합니다. 계속 시도하면 숨에 집중하는 것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골프든 테니스든 기본 동작을 익힐 때까지 몇 달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그렇게 무수히 반복된 동작은 실제 경기에 임할 때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무의식 속에 저장된 동작이 자기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순발력 있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호흡 명상도 고요한 침묵 속에서 거듭 반복된 알아차림에 의해 호흡을 명확히 인식하게 될 때 자기도 모르게 호흡의 절대 심연 속으로 들어가 몸과 마음이 사라지고 우주도 사라집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가치도 뛰어넘는 무한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진도 알맞게 중도를 유지해야지 너무 애쓰면 안 됩니다. 정신적 압박과 육체적 피로 같은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문제거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너무 느슨한 노력은 실현될 수 없는 헛된 공상을 하게 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명상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의 대상인 호흡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 호흡을 아는 데 있어서 너무 억지로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감사한 마음, 친절한 마음, 따뜻한 마음, 자비의 마음으로 내 몸을 있는 그대로 비추어주고 바라보시다 보면 저절로 이 호흡이 나에게 내려앉게 됩니다. 그럴 때 호흡아 고마워, 호흡님 사랑합니다, 들숨님 감사합니다, 날숨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있는 그대로 호흡을 보십시오. 호흡에 숫자를 붙여도 괜찮고 들숨님 감사합니다 해도 괜찮고 혹은 들숨에 붓, 날숨에 다, 붓, 다를 붙여도 괜찮습니다. 그저 들숨, 날숨의 자연스러운 호흡을 멀리서 이렇게 지켜만 보십시오. 그래서 호흡은 감각의 대상이 아니고 마음의 눈으로 보는 마음의 대상입니다. 그저 호흡을 보고 호흡을 알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호흡을 보십시오. 내가 아닌 마음으로 그저 아십시오. 이상으로 저는 힐링 스토리에서 명상 강사를 하고 있는 나무였습니다. 여러분 청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BTN 불교 라디오 책 읽어주는
나무.